지금부터는 RFID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FID 시스템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 개체된 정보를 읽거나 기록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입니다. 처음 RFID가 나왔을 때는 바코드를 대체할 자동 인식 시스템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들을 살 때 물건에 이 RFID 태그가 부착이 되어 있으면 카트에 물건들이 담겨져 있고, 이 물건이 계산대를 그냥 통과하게 되면은 RFID 리더가 이 태그들을 읽어서 어떤 물건들을 구매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계산해야 되는 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RFID를 이렇게 마트에 계산할 때 사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RFID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는 그것을 대체할 걸로 여겨졌습니다. RFID는 비접촉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는 어떤 바코드 리더를 가지고 그 바코드를 직접적으로 갖다 대서 읽어야 되는데, 이 RFID 태그는 무선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태그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리더가 접촉을 해야 되거나 보는 시선에, 통신한 시선에 있지 않아도 무선 통신만 가능하면은 다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1초에 100개 이상의 태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동작하냐면 리더가 있고 DB가 있고 태그가 있습니다. 그럼 리더가 질의를 날리면 태그는 자기 아이디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리더는 DB에 접속해서 아이디가 뭔지 아이디를 전달하면 DB는 이 아이디가 뭐 신라면이다, 초코파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RFID 태그는 다양한 곳에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뭔가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그의 종류는 크게 능동형 태그, 수동형 태그, 반능동형 태그, 즉 배터리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형 태그는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전파를 쏘게 되면 이 전파를 이용해서 계산도 하고 필요한 무선 신호도 그것을 이용해서 보내게 됩니다. 반면에 능동형 태그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계산도 수행하고 통신도 수행하게 됩니다. 반능동형 태그는 배터리를 갖고 있지만 외부 통신할 때는 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RFID 태그는 수동형 태그이고요. 이런 태그들은 되게 저렴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마트 응용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마트에 판매하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원인데 실제 태그의 가격은 300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300원짜리 태그를 100원짜리 물건을 식별하기 위해서 부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소형이고 하드웨어 칩이기 때문에 이 계산회로를 만들어서 이 태그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 칩을 개발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RFID 태그에 대칭키, 해시 함수 뿐만 아니라 공개키 기술까지 다양한 암호 기술들을 집어넣은 동작할 수 있는 RFID 태그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겠죠. 그래서 어떤 암호 기술을 태그가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울트라 라이트웨이트, 심플,
full-fledged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RFID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DB, 리더, 태그. 그리고 태그는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리더들이 이 태그들을 식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와 데이터베이스는 안전한 채널로 다른 사람들이 도청할 수 없는 채널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리더의 이제 응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트 예를 들면은 계산대와 계산대에 리더가 부착되어 있는 거고 카트에 물건들이 태그가 부착된 물건들이 있는 것이고 DB를 통해서 이 카트에 있는 물건을 리더가 읽어서 DB를 통해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식별하게 되겠습니다. 이 리더는 어떤 이 메시지를 보내서 이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패시브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그를 충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신호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멀리까지 그 메시지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그들은 그 전력을 받아서 계산도 해야 되겠고 그 전력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송할 수 있는 거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액티브 태그는 직접 배터리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패시브 태그보다는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는데 리더의 거리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송 방향들이 다르다. 리더의 전송 방향과 그 태그들의 전송 방향이 다르고 태그들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또 그 태그들의 전송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청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도청자는 패시브 태그의 메시지는 볼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F 시스템에서 이 리더는 고정 리더일 수 있고 모바일 리더일 수 있습니다. 고정 리더, 아까 이 계산대 같은 경우에는 고정 리더입니다. 리더는 고정된 상태에서 태그가 부착된 물건들이 리더 근처로 와서 식별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 모바일 리더는 물건이 고정된 상태에서 태그가 부착되어 있으면 모바일 리더가 그 근처에 가서 그 물건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 어떤 유물 앞에 부착된 RFID 태그를 모바일 리더가 인식해서 그 유물과 관련된 정보를 리더기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FID 시스템에서 이제 리더 태그 말고 DB가 이 태그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DB는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면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여러 개를 서버를 두고 이 리더들이 분산적으로 어떤 리더는 이 DB를 어떤 리더는 이 DB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DB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모든 리더가 이 DB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그들이 고정된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동적 아이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매번 인식할 때마다 아이디를 갱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DB만 중복 DB를 썼을 때 이 태그의 아이디가 갱신됐을 때 이 DB만 갱신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DB들도 갱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적 아이디를 사용하는 기법에서는 중복 DB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보통의 리더의 지리는 비지정 지리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태그를 다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마트에서처럼 카트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리의 경우, 지정 지리의 경우에는 특정한 애들만 답변하게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데 특정 아이디가 부착된 태그를 찾고 싶다. 그런데 내가 리더를 댔더니 다 답변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정 지리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정 지리에서는 특정 태그의 존재 여부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해당 태그만 답변해야 되는 형태로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조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RFID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문제는 어떤 보안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RFID 태그가 부착된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바일 리더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스캔하게 되면 이처럼 5개의 태그가 부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5개가 답변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 5개가 뭔지 리더가 식별할 수 있으면은 프라이버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가발을 쓰고 있는데 싸구려 가발을 쓰고 있다든지, 뭐 서적을 들고 있는데 공산 서적이라든지, 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실제 유로 화폐들은 RFID 태그들이 지폐에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인공 엉덩이를 뭔가 지니고 있는가 봐요. 그런 정보들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올 수 있고, 이 가방 안에는 뭐 30개의 속옷이 들고 있다든지, 뭔가 프라이버시에 침해되는 요소들을 침해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한 이후에는 태그들을 다 동작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FID 태그들은 kill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kill 명령을 내리면은 그 RFID는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동작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동작들이 다 끊어지면은 아까처럼 리더기로 스캔을 해봤자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에 RFID 태그를 부착한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지능적인 서비스를 필요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구매 후 키를 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면은 필요한 RFID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서비스들을 얻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ill 명령으로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 RFID 인증하는, 태그 인증하는 그 프로토콜은 이런 요구사항을 제공해야 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치 프라이버시, 태그 위조, 요것들이 안 돼야 됩니다. 뭐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보안 요구사항은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가 어떤 태그에 있는지 알 수 없어야 됩니다. 태그 정보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사용자가 아이디를 그냥 보낸다 하더라도 실제 이 아이디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DB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합법적인 리더가 아니면은 이 DB와 통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태그가 그냥 아이디를 보내도 이 아이디가 뭔지 일반적인 제3자들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그가 주변에 그 물건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어떤 물건이 어떤 아이디를 제시하는지는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얘를
보호한 상태로 전달해야 되겠고, 또 아이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은 태그를 위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새로운 새로운 태그에 넣어서 다른 물건에 부착해 가지고 그 물건이 마치 요 물건이 부착된 태그가 부착된 물건인 것처럼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태그가 응답으로 주는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 태그를 위조할 수 없어야 됩니다. 물론 이 태그를 확보를 하면 이 태그를 뭔가 다른 어떤 기술을 써서 그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해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리더와 태그들이 주고받는 정보들만 가지고 태그를 위조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태그가 똑같은 아이디를 계속 주게 되면 어떤 리더에서 어떤 아이디를 인식했는지 쭉 추적하고 있으면은 이 물건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게 되겠고, 그 물건의 이동 경로는 그 물건을 소지한 사용자의 이동 경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이 결과들을 이제 불연결성이 제공되도록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완전하게 안전한 프로토콜은 아닌데, 예시로 해시 함수를 써서 RFID 태그 인증하는 기술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 프로토콜을 좀 간단히 소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더는 매번 질의할 때 난스 값을 방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태그들은 자기의 아이디와 이 난스 값을 결합해서 해시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리더는 nr과 이 해시 값을 db로 보내면 db에서는 이 저장되어 있는 모든 아이디에 대해서 해시 id nr 값을 계산해서 이 태그가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는지 알게 되겠고, 그것을 리더한테 다시 알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똑같은 nr이 다시 사용되게 되면은 아이디를 모르더라도 이걸 수집하고 있으면은 요 아이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용자들이 요 nr을 갖고 있다가 다시 한번 보내서 똑같은 응답을 하는지 봄으로써 이 태그가 아까 예전에 사용됐던 태그와 동일한 태그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그림처럼 리더의 랜덤한 값만 해시 값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태그도 매번 랜덤한 값을 만들어서 그 랜덤한 값을 포함함으로써 똑같은 nr을 주더라도 예전에 줬던 거하고는 다른 값을 주게끔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디를 바꾸지 않아요. 계속 고정된 아이디를 이용해서 응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번 응답을 한 다음에 이 아이디를 이 DB와 약속된 방법으로 다른 아이디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D 프라임을 사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ID 2 프라임을 사용하는 형태대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동적 ID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DB가 여러 DB를 쓰면은 모든 DB가 다 이 아이디를 인식하게끔 하려면은 다 갱신해 줘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RFID를 인증하기 위한 다양한 인증 프로토콜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RFID의 후속 기술로 NFC라는 기술도 있고 비컨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둘 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NFC는
매우 짧은 거리에서의 통신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거리를 일부러 이렇게 거리를 줄여가지고 어떤 의사를 표시하게끔 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있는데도 서로 통신을 해서 자동으로 뭔가 결제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안 되죠. 교통카드도 그렇고 우리가 마트나 뭐 식당에 가서 이제 결제를 할 때도 직접 내가 그 태그를 그 기기에 대야지만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문을 여는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근거리에서 통신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서비스, 인식이 되고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NFC고 보통 NFC 칩들은 그 RFID 칩보다는 더 파워풀한 칩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FC 장치는 보통 리더와 태그 역할을 동시에 서로 쌍방향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컨은 이제 블루투스 기술을 쓰는데 10m 내외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컨이 주기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그 주변에 오게 되면은 어떤 비컨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비컨과 통신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내가 특정한 가게 근처에 가게 되면은 그 가게에서 비컨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 가게에서 오늘 하는 행사 정보라든지 뭐 세일하는 정보들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뉴욕 매치 구장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구장 곳곳에 이 비컨들을 설치해서 다양한 그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방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래 방송은 뭐 지금 많이 현실화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의 장치를 이용해서 방송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장치를 이용해서 동시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N스크린, 스마트 스크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을 생각할 수 있고 뭐 핸드폰에서 보다가 TV에서 보고 TV에서 보다가 스마트폰에서 다시 이어서 보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미래 방송은 방송국에서 기기로 일방향으로 어떤 컨텐츠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양방향 채널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거고 대부분 이제 IP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방송 서비스를 하는 것을 OTT TV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다 OTT 서비스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런 미래 방송은 융합 서비스, 즉 방송 자체와 다른 어떤 서비스들이 결합돼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전통 방송과 소프트웨어, 게임, SNS가 결합이 된 뭐 야구 게임을 보면서 같이 시청하는 사람들과 채팅을 한다든지 어떤 게임을 진행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서비스를 융합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상업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개인 콘텐츠, 내가 만든 영상들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거를 내가 보는 또는 친구들이 보는 그런 서비스들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미래 방송의 특징은 다중 플랫폼 서비스가 되겠고 또 실감형 서비스, 고품질 서비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스크린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원래 처음에는 3스크린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TV, PC,
핸드폰.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그 동일 업체, 동일 플랫폼에서 끼리만 가능한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애플 계열의 그 장치들, 애플 TV, 맥, 그리고 아이폰, 뭐 이런 어떤 그런 동일 회사 제품들을 연결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비스들을 받아볼 수 있는 장치들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태블릿 PC의 등장으로 이제 이 3스크린이라는 개념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TV, 뭐 PC, 핸드폰, 태블릿 PC, 뭐 그거 외에도 다양한 어떤 전자제품에서 방송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되는, 뭐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TV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장한 것이 이제 TV가 단순히 TV가 아니라 스마트 TV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스마트 TV에는 다양한 앱들이 같이 방송 콘텐츠와 어울려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 TV는 이제 등장한 지 좀 오래됐는데 원래 기대했던 만큼 뭔가 이제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뭔가 추가적인 뭐 그래픽 또는 선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같이 보면서 뭔가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직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서, 이런 방송에서는 각 구간별로 이제 필요한 보안 메커니즘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방송 콘텐츠 올 때는 카스라는 기술을 쓰고, 그러면 셋톱박스에서 이 방송 콘텐츠가 디스크램블링 될 거고, 그것을 바로 어떤 스크린에 보내게 되면은 이 구간은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또 보호하는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저장하는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구간별로 이제 필요한 어떤 보안 메커니즘들이 만들어져서 그 구간별로 필요한 어떤 보안 요소들을 넣어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컴퓨팅 장치가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던 물건들의, 사물들의 이제 컴퓨팅 장치가 들어가고 또 네트워킹 장치가 들어가서 어떤 지능형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집에 있는 조명의 그 아주 소형 컴퓨팅 장치와 그리고 네트워킹 기능을 넣어서 이제 그 와이파이 무선 API하고 연결해 가지고 내가 내 핸드폰으로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들이 통신으로 물려 있으면 내가 집에 없어도 뭔가 난방을 조절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물 인터넷은 기존 컴퓨터 통신 기술이 포함하지 않은 사물에 이 요소를, 컴퓨팅과 통신 요소를 포함하게 되겠고, 그걸 통해서 기능적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상황 인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TV, 방송이다 그러면은 누가 시청하냐에 따라서 그 사용자에 맞는 채널을 뭔가 추천해 준다든지, 그
사람이 좋아할 어떤 방송이 어떤 채널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인지 서비스가 되겠고, 누가 TV를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 아이가 들어와서 보면 안 되는 그런 방송이면은 뭔가 채널을 자동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다 상황인지 기술이 되겠고, 다양한 장비들,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사물 인터넷에서는 통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 또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필요한 지능적인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은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체가 공존하는 호리존털 마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모든 그 사물 인터넷의 어떤 서비스를 위한 모든 그 장치들과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어떤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또 통신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전등을 만드는 그 회사, 또 집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회사, 또 뭐 그 냉장고를 만드는 가전제품 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나온 제품들이 연결이 돼서 서로 연결이 돼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꼭 A 회사의 제품만 써야지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사물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로는 뭔가 이런 것들, 식별하는 거, 그리고 처리,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쨌든 모든 그 기술들이 이제 통합이 되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은 적절한 보안 메커니즘 없이는 도입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프라이버시도 필요하겠고, 뭐 인증도 필요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의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실제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서비스들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서비스에 어떤 보안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체중계가 있는데 체중계에 컴퓨팅 장치와 네트워킹 장치를 포함해서 내가 체중을 재면 내 체중 기록을 항상 내 클라우드에 올리고, 나는 그 클라우드에서 내 데이터를 필요할 때 내 앱에 받아서 내 앱에서 내 체중 관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에서는 김상진이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겠지만, 김상진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 체중계를 쓸 때에도 그런 데이터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또 이렇게 올라간 데이터들을 제3자들이 보게 되면은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물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보안 이슈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더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가능한 전자포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와이파이가 연결된 전자포트가 있다고 하면은 와이파이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정 그 무선 AP와 통신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 포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선 AP의 패스워드를 등록을 보통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포트가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면은 원격에서 이 무선 AP를 그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를 접속을 해가지고 무선 AP의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이제 무선 통신을 하게 되겠고, 보통은 이제
집에 있는 무선 AP와 통신을 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그 무선 AP를 접속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공격하는 또는 해킹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반 인형이 있고, 이 인형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다양한 사용형 작용을 할 수 있고, 블루투스 헤드셋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다양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인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원격에서 이 장난감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와 대화를 한다든지 아이의 행동하는 모습을 관찰한다든지 그러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캠들, 우리는 뭐 그 집에 없을 때 뭐 우리의 애완동물을 보기 위해서 또는 노부모가 있을 때 노부모가 걱정이 돼서 웹캠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웹캠을 설치하는 순간 우리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해킹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스마트 냉장고가 있고 스마트 TV가 있는데, 이들의 이제 어떤 컴퓨팅 장치가 파워풀하다 그러면은 이들을 해킹해가지고 또 이것들을 어떤 사이버 공격의 그 좀비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암호화폐를 채굴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집에 이제 들어오기 한 30분 전이라 그 홈 네트워크에 연결해 가지고 온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따뜻하고 좋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공격자는 이 냉난방기를 해킹해 가지고 자신만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랜섬웨어처럼 내가 이 조종기를 고쳐줄 테니까 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어떤 공격도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가정들이 냉난방기를 이렇게 스마트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전체 인프라를 공격해서 한순간에 모두 에어컨을 동작시키게 해가지고 갑자기 전력 수요를 높여가지고 사회 전체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물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보안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새로운 장치들이 나오게 되면 그 장치들을 어떻게 해킹할 수 있고 그걸 해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 스마트 뭐 이런 전기 자동차를 해킹해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재현한다든지 그런 연구들, 그리고 그런 해킹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연구 토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의 보안은 시스템 보안, 서비스 보안, 통신 보안, 단말 보안 등 통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말 보안은 RFID처럼 단말의 물리적인 제한을 고려한 솔루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등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소형 컴퓨팅 장치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거에 뭔가 필요한 보안 요소를 넣으려 그러면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마켓이므로 여러 업체들이 여러 기기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용할 때는 이들이 만든 각각 장치에 만들어진 그 보안 기능들을 결합해서 전체적인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표준이 돼서 이 표준적으로 다 갖추면 모르겠지만 서로 조금 다른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안 허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기술로만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암호 기술 측면에서는 소형 그런 컴퓨팅 장치들을 고려했을 때는 경량화와 저전력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뭐 냉장고 이런 거 말고 이런 뭐 아주 단순한 전자제품에 어떤 컴퓨팅 장치를 집어넣게 되는데, 고가의 컴퓨팅 장치를 넣게 되면은 그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최소한만 필요한, 거기서 그 제품이 기능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기능들, 아까 보였던 체중계도 그 체중계에 아주 비싼 컴퓨팅 장치를 거기다가 포함할 경우에는 아무도 그런 그 체중계를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항상 프라이버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해킹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구글 글래스라는 것도 한때 되게 이게 이제 많은 생활에 변화를 줄 거라 처음 했는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접었다가 다시 요즘 또 연구가 진행되고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 초창기 이 연구했을 때에는 이것이 프라이버시에 너무 큰 문제가 돼서, 뭐 예를 들면 구글 글래스를 쓰고는 뭐 클럽에 출입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인증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전자제품들은 소프트웨어로 이제 동작을 할 거고,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즉 펌웨어들을 업데이트하는데, 그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엉뚱한 트랩도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수 있으니까, 이런 펌웨어 소프트웨어 갱신에 이 인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걸로 17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